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중국 좀 가볼 텐데 사실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가면 갈수록 기대가 좀 무너지고 있지 않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중국 경제를 좀 판단할 때 우리가 경제 지표 많이 보게 되는데 이거 나온 전망이 있는지 궁금하고 중요 이슈는 무엇인지부터 좀 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항상 중국을 이해할 때 가장 크게 관심을 끄는 지표가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제 성장률 목표가 중국 정부가 얼마를 제시했고 또 실제 수치는 어떻게 나온지가 좀 관심거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내년 중국 정부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한 6% 전후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많이들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올해 성장률 목표였던 6에서 6.5% 사이보다 일단 한 단계는 내려간 것입니다. 중국 경기가 2017년 상반기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30개월째 그 경기 하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성장률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투자은행과 국제 기구들의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 예상치죠.는 5.7%에서 한 6.1% 사이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실제 경제 성장률은 6% 미만에서 결정되면서 네. 6%대 성장 목표를 의미하는 바오류 시대가 좀 끝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정책은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직접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감세를 통한 간접적인 재정 지출 방식을 선호했다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시키면서 투자를 좀 독려하는 직접적인 재정 지출로 내수 확장 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글로벌 트렌드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5G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글로벌 5 시장의 높은 성장 전망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좀 크기 때문에 향후 5G에 있어서 글로벌 1위 국가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와 노력을 다할 것으로 일단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진행 중인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안건 중 하나인 금융시장 개방을 포함한 제조 및 서비스 시장 개방도 진행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따라서 자동차와 IT의 경우에는 기업을 합자 설립함에 있어서 지분 제한을 좀 상향 조정시킨다든지 금융은 전면적인 개방 가능성이 있고 서비스업은 의료, 교육 서비스를 개방할 것으로 일단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산업 구조 역시 그동안의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의 전환이 좀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일단 전망되고 있는데 연평균 15%에 달하는 임금 상승률을 바탕으로 한 가처분 소득 증가, 여기에 도시 소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가계 순자산 역시 꾸준히 증가 중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G2 내수 대국으로 또 일단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 6% 내외나 5G 투자 그리고 시장 개발 수요 국가로 전환 그 굵직한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의 주식 시장은 내년에 과연 어떨런지 투자는 어떤 쪽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상해 종합지수가 과거 평균 대비 약 한 10% 정도 할인된 그런 밸류에이션 수준에서 지수가 좀 형성이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과거 평균 그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좀 회귀할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2018년 2분기 이후 진행되어 온 제조 기업들의 그 감익 추세가 내년 1분기를 바닥으로 좀 상승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겠고, 여기에 그 자본시장 개방과 글로벌 지수 편입 확대로 지금 자금 유입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월간 최대 한 100억 달러 자금 유입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시는 좀 평균적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수 밴드상으로 보게 된다면 최저 2,800선에서 최대 3,500선까지 상해 종합지수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에는 전제가 좀 있는데요. 미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가 확실히 성사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1단계 무역 합의가 실질적으로 성사될 경우에는
미국의 그런 농산물 수입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금융시장 개방으로 외국인 자본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위안화 역시도 강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금융시장 개방과 함께 꾸준하게 지금 논의되어 온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여기에 또 국내 콘텐츠 업체들의 수혜 역시도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가계의 금융자산 증가는 결국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자동차 및 IT 관련 수요 역시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뭐 종합해서 본다면 중국 국내적으로 투자가 유망한 업종은 5G 관련 업종 그리고 금융 및 서비스 관련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서비스 업종 내에서는 제약 및 헬스케어 그리고 여행 관련주에 대한 선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볼 때 시각을 돌려보면 중국 소비 관련주가 다시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국향 콘텐츠 관련주인 게임,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제작 종목들의 수혜 가능성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 증시 전망에 있어서 리스크 요인도 있는데요. 미국과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 있어서 의견이 만일 불일치로 결국 올해를 넘기는 그런 협상 타결 실패가 또는 지연이 나타난다면 상당히 좀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 볼 수 있겠고 여기에 홍콩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이 시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일 중국이 무력 진압을 통해 이 해결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중국 시장은 오히려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미중 무역 합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2,800에서 3,500 예상 밴드 말씀해 주셨고 5G 금융 서비스 업종이 유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이 과정 속에서 있는 중국 증시이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 전망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아람코 상장 이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데 11일 정도 확정이 됐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능가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시총 기준에서요? 네, 일단 뭐 공모가가 일단 확정이 됐는데 네. 지금 주당 32DR, 뭐 달러로는 8.53달러, 원화로는 1,470원에 해당됩니다. 네. 이런 공모가격을 근거로 산출한 아람코의 전체 기업 가치가 지금 1조 7천억 달러로 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전 세계 1위 시총 기업인 애플의 1조 1,79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전체 시총을 합친 금액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IPO에서는 전체 주식의 1.5%인 30억 주를 매각해서 256억 달러를 조달하게 되는데 이 금액 역시도 지난 2014년 중국 알리바바가 뉴욕 증시에서 기록한 250억 달러 IPO 금액을 능가하는 사상 최고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최고 시총과 최고 IPO 금액을 기록할 예정이지만 기업 가치는 당초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아무래도 그 유가가 배럴달 60달러 선에서 정체되고 있었고 또한 석유 시설이 피습된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단 IPO를 국내에 좀 환정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유가가 안정되면 뭐 IPO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아람코 주가 안정을 위해서 산유국들에게 추가 감산을 연장하자는 것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런 결과가 반영되었는지 이번 오펙 회원국과 10개 비회원국 산유국 모임이 오펙 플러스에서 내년 3월까지 하루 50만 배럴 추가 감산을 좀 합의를 했습니다. 감산 합의로 유가 안정 또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최근 그 산유국들 간의 관계가 좋지 못하는 점에서 볼 때는 실제로 이 협약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아람코의 주가가 뭐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허브인 뉴욕 또는 런던에서 2차 IPO를 진행할 계획인데 결국 감산도 중요하겠지만 미중 간의 순조로운 무역 합의 노출도 유가에 도움을 주는 가장 큰 재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람코 주가 역시도 미중 무역 합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람코 기업 가치가 1조 7천억 달러로 됐습니다. 기록을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라고 하니까 확정됐거든요. 상장 이런 부분 잘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고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